사람들이 가져오는 책상자엔 종종 어두운 면도 묻어왔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죽은 사람들이 남긴 책들이 책방으로 흘러들었다. 빅스톤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가장 큰 행사에 속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 지친 부부에겐 그 한적함이 오히려 매력이었죠. 두 사람은 하얗고 오래된 2층 집을 구매하여 헌책방을 엽니다. 1층은 서점, 2층은 살림집. 고양이 2마리가 자유왕래하고 책이라곤 두 사람의 장서를 합친 것이 전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의 표지에선 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이 책엔 따뜻하고 행복한 스토리가 가득 들어있을 것 같죠. 실제로 작가는 농담 솜씨가 좋아서 페이지마다 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독서가 진행될수록 작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따뜻하고 다정한 이웃집 책방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까칠하고 고집이 센 학자에 가깝죠. 책 내용도 표지처럼 로맨틱한 헌책방 스토리가 아니라 고생스럽고 쓴맛나는 현실의 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푸근한 인상에 방심하고 다가갔다간 한 바가지 독서를 뒤집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엔 흔한 유형입니다. 가 불리는 책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과감하게 비평합니다. 예를 들면 허먼 멜빌의 백경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말합니다. 은유를 이렇게까지 확대시킬 필요는 없었잖아요. 허먼 씨, 리바이어선을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작품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죠. 그냥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당신은 그걸 깨달을 정도로 데이트를 충분히 해본 것 같지도 않아요. 이슈마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아이고, 부를 일 없네요. 이 책은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웬디는 솔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헌책방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죽은 사람의 책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책을 팔 땐 이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할 때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집 서재를 조사해보면 된다. 한 인간의 소장 도서들을 보면 그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책꽂이 인류학은 복잡한 학문이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남자 2명이 늙으신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며 어머니의 책 8자루를 던져놓고 갔다. 저희는 책을 거의 안 읽지만 그렇다고 이걸 동네 쓰레기장에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형제 중 하나가 말했다. 여기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8개의 자루는 사랑 넘치고 충만했던 한 삶을 증거하고 있었다. 허브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 요리책 몇 권, 베이킹책 컬렉션, 가장자리에 깨알같이 메모를 써넣은 적은 돈으로 집을 꾸미는 법에 관한 낡은 양장본 한 권, 아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는 법에 대한 제임스 dobson의 책 한 권, 아동교육서인 리틀 골든 북 시리즈, 관절염과 민간요법, 관절염 퇴치하기, 관절염 다스리며 살아가기, 노화를 소재로 한 유머러스한 크리스천 포켓북 몇 권, 거의 손도 안 댄 듯한 노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치료에 대한 책이 4권, 그리고 아직 비닐을 뜯지도 않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페이퍼백 한 권. 어머니의 일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가슴 먹먹한 순간이었다. 또 하루는 한 남자가 수레의 책을 3상자나 싣고 우리 책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우리는 아내와 사별한 남편을 알아보는 법에 대한 절대 잊지 못할 수업을 치렀다. 보통 손님들은 책을 수레에 실어오지 않고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눈을 피하지도 않고 또 며칠씩 잠을 못 잔 것처럼 눈가에 다크서클을 달고 있지도 않다. 나는 경험이 부족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말을 걸어보았다. 집안 정리하셨나봐요? 저렇게 안색이 안 좋다니 혹시 몸을 너무 혹사시켜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닐까? 수레를 끌고 온 남자는 시선을 땅에 박은 채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상자를 책방 바닥에 쌓았다. 야구모자, 챙이 그늘을 드리워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아내가 죽어서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내의 책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잭이 냉큼 말했다. 가서 주전자 올릴게. 스코틀랜드 남자가 주전자를 올리겠다는 건 일종의 암호로 해석해야 한다. 영국 가정에서는 주전자 올리는 일이 우정과 심신의 양식, 서로 힘을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은 제일 먼저 차부터 탄다. 남편은 모든 다과 필수품을 담은 차쟁반을 준비해와 아내와 어려운 일을 당한 당사자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눈썹을 휘날리며 주랭랑친다. 그때는 몰랐지만 수레를 끌고 온 남자는 앞으로 우리 책방에 찾아올 남겨진 이들 중 첫 타자에 불과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는 겉은 우락부락해도 속은 따뜻한 산 사람이라는 상투적 표현이 실제로도 들어맞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아내는 왕성한 탐서가였어요. 여기 같은 헌책방에서 만날 죽치고 앉아 있었지요. 나도 아내를 따라 조지아주 절반쯤에 있는 책방이란 책방은 다 돌아다녔어요. 아내가 책 고르는 동안 나는 뻘쭘하니 기다리곤 했어요. 남자는 잭이 타온 커피로 목을 축였다. 보통 잭은 차를 타오지만 남편들이 차보다 커피를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중에는 둘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진심이 담긴 공감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세상을 뜬 아내의 성격을 헤아릴 단서가 될 만한 책이 없나 상자를 훑어보았다. 베네트 서프를 좋아하셨군요. 재미있는 분이었겠어요.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예, 그랬죠. 모자챙으로 그늘진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책을 좋아하는 분이 가져가셨으면 해요. 한편의 단편 소설처럼 읽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엔 이런 식으로 책방을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멋진 이야기가 많이도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소한 몸집을 가진 수다쟁이 아저씨 윌리의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챕터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2020년 현재 웬디와 잭 부부가 운영하던 책방은 사라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 잭은 미국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시험까지 준비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책을 출판하고 두 사람의 책방은 지역의 명물이 되었고 방문객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주목했고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왔죠. 혹시나 이 부부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열심히 검색했는데 어두운 기사는 없었습니다. 웬디는 책방을 팔고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책을 3권이나 더 냈고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요. 작가의 인터뷰를 구글링하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사간 지 한참 된 후에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유명 사이트로부터 독자들을 상대로 미국의 작은 책방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당신의 책방이 3위에 올랐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기 메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잡지의 진지한 기획이어서 황당했다고 하네요. 이 에피소드는 나름 중요한 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작은 책방의 존폐는 그리 중요한 뉴스가 아니란 거죠. 이 거대한 이벤트를 하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잡지사 직원들도 독자들도 이미 폐업한 책방을 미국의 작은 책방 3위로 뽑은 것입니다. 작은 책방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져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역시 장애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웬디의 서적, 외로운 소나무의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재밌고 유익한 책, 빅스턴 갭의 작은 책방도 한국에선 절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책을 좋아하고 작은 책방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지만 동시에 그 이면의 숨은 현실도 말합니다. 이 책은 일종의 경영실패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이 책은 책방에 대한 이야기 중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고 무엇보다 책방을 폐업한 다음에도 작가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준 당신이 최고입니다.